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프로세스 가상 메모리에서 이전에 영상 올렸던 가상 메모리에 대한 내용의 그 두 번째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또 댓글에서도 또 스택이라든지 힙 기준으로 해서도 한번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해주셔서 조금은 세부적인 버전으로 해서 프로세스 중심의 이 가상 메모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증명을 하는 식으로 많이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가상 메모리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고 그리고 또 그 영상을 안 보셨다면 이전 영상을 보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링크로 제가 좀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증명 위주로 해서 접근을 많이 할 거예요. 자, 일단은 리얼리눅스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회원가입을 한 이후에 마치 AWS에 있는 EC2처럼 이 가상 머신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환경을 이 교육 환경으로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WS에 있는 프리티어 정도 수준의 스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속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또 실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습 환경 쪽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저는 우분투 22.04를 선택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한 다음에 여기서 한번 실습을 좀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실습 환경 같이 쓰면서 이번에는 명령어를 직접적으로 하면서 증명을 할 거기 때문에 꼭 실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이 실습 환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전부 다 적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터미널 한 두 개 정도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정도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PPT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가상 메모리를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리눅스에서 구동시킬 수 있는 엔진엑스, MySQL, 뭐 포스트그레스QL, 뭐 아파치, 톰캣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물리 메모리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리 메모리가 16기가일 수도 있고 8기가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페이지라는 물리 페이지 프레임이라는 그 단위로 4kb라는 단위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하드웨어 관점에서의 그 나눠진 부분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페이지, 프레임, 물리 페이지 프레임 다 같은 말입니다. 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 페이지라고 하는 4kB 조각은 물리 메모리 조각을 지칭하게 되는 거고, 요거를 물리 페이지 프레임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물리적인 메모리 조각을 직접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물리 페이지 프레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자세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요거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리눅스 커널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리눅스 커널 시어너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메모리 매니지먼트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물리 페이지 프레임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일 필요성이 있겠지만 우리 같이 그냥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서버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서버를 다루고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걸 철저하게 활용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각 단위로 나눠져서 할당이 돼서 관리가 된다. 그리고 직접 사용하지 않고 간접 사용한다는 수준까지만 이해하더라도 충분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요거를 간접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중간에 둬요. 근데 이 테이블은 처음에 전부 다 깡통 테이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엔진엑스가 이 페이지들을 활용할 때, 그러니까 물리 페이지를 활용할 때 물리 주소와 가상 주소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테이블을 쓰게 되는데요. 이 테이블을 페이지 테이블, 그리고 변환 테이블, 트랜스레이션 테이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가상 주소와 물리 주소의 매핑 테이블이다. 근데 이게 다 깡통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시작이 되고 사용을 하게 됐을 때 페이지 폴트라고 하는 익셉션이 발생하면서 나중에 레이지 바인딩이라고 해서 나중에 연결하는 형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접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테이블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거는 말 그대로 매핑, 연결에 대한 정보만 있는 아주 가벼운 테이블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연결에 대한 정보 이외에도 뭐가 있냐면 이 태스크 스트럭트, MM 스트럭트, VMA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가상 주소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따로 적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매핑 테이블과 태스크 스트럭트, MM 스트럭트, 그리고 VMA, 그러니까 가상 메모리 에어리라고 해서 가상 주소를 어느 주소부터 어느 주소까지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기록은 따로따로 해두게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매핑 테이블, 그리고 가상 주소에 대한 기록, 정보, 이 부분은 따로 구분을 해둔다. 근데 이거든 얘든 커널 전용 메모리 쪽에다가 따로 적어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할 때 이 전체 메모리 중에서요, 일부 메모리는 이미 예약이 되어 있고 커널이 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지자면 이런 거예요. A4 용지가 이렇게 있으면 A4 용지 전체를 전부 다 100% 매니지먼트 하는 게 아니고요. A4 용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5%를 제외한 나머지 95%를 매니지먼트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5%에 해당되는 그 종이 쪼가리 그 구석에 있는 부분에다가 다양한 기록들을 해두면서 A4 용지 나머지 영역을 관리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용 메모리 공간에다가 다 기록을 해둬요. 네, 기록을 해두게 되고요. 이 태스크 스트럭트라는 친구를 기록을 해둔 정보를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요. 자, 우리가 리눅스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할 내용이 있으면요. 무조건 명령어로 증명하는 거를 버릇을 들이면 좋아요. 자, 여기서 sudo cat을 한 다음에 PROC 밑에 slab info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커널 안에서, 리눅스라고 하는 커널 안에서 사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자료구조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태스크 스트럭트라는 친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 스트럭트가 액티브하게 활용되고 있는 게 128개 정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거는 태스크 스트럭트라고 하는 이 친구를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거지 유일한 방법인 건 아니에요.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LS에서 PROC 밑을 봤을 때 이 숫자로 되어 있는 폴더들 있죠? 이게 결국에는 프로세스 아이디고요.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가 결국에 태스크 스트럭트 정보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용 중인 배시라고 하는 쉘 프로세스 아이디가 지금 758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해당 폴더 아래에 있는 이 정보들이 결국에 태스크 스트럭트를 통해서 알 수 있거나 태스크 스트럭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들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OS 이론에서는 PCB라고 해서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에 대한 구체적인 구현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증명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PS-EF 했을 때 나오는 정보들도 결국에 태스크 스트럭트에 맞춰서 정보들이 들어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MM 스트럭처 안에 있는 VMA라고 하는 가상 주소들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기록. 자, 이거는 매핑 정보가 아닙니다. 매핑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메모리를 쓸지,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배열은 얼마나 선언하고 얼마만큼 멀럭이나 유료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록 정보들을 다 적어놔요. 자, 이거는 메모리를 할당한다라기보다는 메모리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기록 정보일 뿐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썼을 때 매핑해 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얼마나 하느냐, 예, 사용을 덜 하느냐, 실제로 사용하는 양은 어느 정도냐를 구분하는 건 이 매핑 테이블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차근차근히 가보죠. 일단은 이 MM 스트럭트 밑에 있는 가상 주소들을 디테일하게 어떻게 쓰는지는 어떻게 확인하죠?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용 중인 쉘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만약에 본다면 PROC 밑에 프로세스 아이디를 주고요. 여기다가 맵스라고 연결을 해서 봤을 때 왼쪽에 보이는 주소 정보들이 결국에 버추얼 메모리 에어리어가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MA라고 하는 정보가 가장 대표적인 게 힙, 그리고 스택, 이고요. 그 중에서 또 VMA, 여러 개의 VMA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텍스트 영역에 해당될 수 있는 바이너리 코드의 영역 중에서 일부 영역을 텍스트라고 부를 수 있죠. 코드 영역. 그런 부분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주소 번지를 보시게 되면요. 힙이라든지 텍스트 영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숫자 값을 볼 수 있어요. 0x55 어쩌고저쩌고 56 어쩌고저쩌고 이 정도 수준이고요. 스택 같은 경우에는 숫자 값이 조금 높습니다. 0x7ff 이런 식으로 숫자 값이 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가상 주소에 대한 기록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테일하게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지에 대한 기록 정보들을 이쪽에다가 넣어두게 됩니다. 그럼 매핑을 얼마만큼 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자, 여기서 매핑을 어떻게 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ps-eo pid common vsz RSS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달러 두 개로 해서 PID죠.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배시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사용 중인
멀럭이라든지 뉴라든지 배열 여러 가지를 사용한 양을 뜻하게 되고요. 킬로바이트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은 RSS, 그러니까 연결된 양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세스 ID 1번에 해당되는 이 친구를 봤을 때도 이렇게 실제로 배열이나 멀럭, 뉴 같은 것들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매핑해서 쓰는 양만큼은 정해진 양만큼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할당했다고 해서 모두 다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매핑된 양 정보만 방금 전에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이거는 사실은 이전에도 살짝 봤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고요. 스택부터 시작해서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택이라고 하는 친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냐면요. 먼저 GDB를 설치합니다. 자, GDB를 설치를 하고요. 이 GDB를 통해서 우리가 디버깅을 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코드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코드를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 겁니다. 자, 살짝 보시게 되면요. 자, 보게 되면은 코드가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느냐. 자, 보이시는 것처럼 그 메인 함수로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지역 변수, 그러니까 메인이라는 함수가 구동이 될 때 메인 함수의 메모리 공간이죠. 4바이트 A라는 변수, 그리고 요거는 이제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현재 CPU가 32비트냐 64비트냐에 따라서 이 주소의 길이가 결정이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64비트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8바이트 정도의 사이즈의 변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주소가 담기는 공간이죠. 4바이트라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거는 실제로 32비트 CPU일 때는 4바이트가 맞아요. 왜냐면 주소 길이가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이고 8바이트 공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바이트와 8바이트 정도를 사용 중인 거죠. 그래서 12바이트 정도의 공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멀럭을 해가지고 이제 1024 정도의 사이즈를 할당을 했는데요. 이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스택 공간에다가 차지를 한 게 아니라 힙이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1024 사이즈만큼을 할당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주소를 가져와서 스택 영역에 있는 이 8바이트 변수 안에다가 힙 주소를 기록을 해두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차이를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의 스택 공간은 지금 12바이트만큼을 사용하는 거지만 멀럭이라고 하는 친구는 1024바이트만큼을 사용 중이다. 네, 사용 중인 거죠. 어디에다가? 힙에다가. 네, 그렇죠. 그래서 1KB 정도를 사용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열을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힙 영역에다가 적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주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메인 함수에 있는 스택당에다가 이 문자열을 기록한 게 아니고요. 이제 힙 영역에다가 문자열을 기록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출력을 하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요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증명을 한번 해볼 거고요. 저장하고 나서 gcc -c -o hello.c 이렇게 컴파일 한 다음에 gdb로 하고요. -q 옵션을 통해서 쓸데없는 로그 메시지는 좀 생략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메인 함수로 걸고요. 런을 하고 디스어셈블 같은 걸 해보게 되면은 이 코드를요, 지금 어셈블리 코드 레벨로 지금 살짝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포인트가 일단 걸려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어셈블리 코드를 많이 보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실제 코드상에서 봤을 때 메인 함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첫 번째로 하는 작업은 뭐냐면 이 두 라인이죠. 그러니까 메인 함수의 스택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4바이트하고 포인터 변수니까 8바이트에서 12바이트 정도만 할당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 코드상에서 보시게 되면요. 0x10만큼을 서브라고 해서 스택 포인터에서 할당을 해요. 0x10은 실제로 16바이트 정도가 됩니다. 네, 그만큼을 할당을 하죠. 근데 12바이트를 쓰는데 왜 16바이트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실제로 하드웨어적으로 이 CPU 내부에 있는 SRAM이라고 하는 에런 캐시, 열두 캐시 그런 내부에 있는 그 캐시의 라인 사이즈라고 해서 그게 보통 16바이트의 그 배수로 많이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그리고 또 성능적인 부분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당을 단위를 16바이트에 나누어 떨어지도록, 그러니까 16바이트의 얼라인먼트가 맞도록 할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요만큼을 할당하는데 그림상으로 한번 볼까요? 그림상으로 보면은 스택 포인터가 있고요. 여기서 16바이트 공간을 할당할 수 있죠. 만약에 A 변수 하나만 뒀다면 이런 식으로 가장
바닥에 이제 할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두 개의 변수를 지금 동시에 했기 때문에 A 변수가 만약에 혼자 있었다면 스택 공간을 할당하고 가장 밑에 있지만 두 개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A 변수가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보시면은 일단은 할당을 하고요. 여기 안에다가 변수값을 넣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넣는 거는 1이에요. 네, 그래서 코드상에서 볼 수 있는 int a는 1, 이 부분이 이렇게 어셈블리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코드가 어느 정도 실행이 돼야 되니까 ni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next instruction으로 어느 정도 쭉쭉쭉쭉 실행을 해볼게요. 네, 어느 정도 실행을 해봤고요. 이 코드가 이 정도 실행이 되고 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 스택 공간을 16바이트만큼을 할당을 했고요. 그 안에서 4바이트와 8바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찍을 수가 있느냐? 여기서 스택 포인터를 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보시게 되면요. 지금 어떤 단위로 보시게 된 거냐면 이 8바이트 단위로 두 번을 찍어봤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6바이트 공간을 할당을 해서 찍어봤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4바이트 공간의 1위 부분이 int a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상으로 봤을 때 1의 공간, 4바이트 공간, 그리고 8바이트 공간에 들어가는 요 주소, 예, 요 주소가 실제 왼쪽에 보이는 주소가 스택의 주소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주소가 힙의 주소고 힙의 주소가 여기에 적혀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국에 변수로 따졌을 때 이 버프라고 했던 포인터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여기서 명령어 중에서 info proc 맵핑스라고 하는 거를 해보게 되면요. 힙 주소가 어느 주소 번지인지, 스택 주소가 어느 주소 번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쵸? 주소 번지를 보게 되면 스택 같은 경우는 7ff 어쩌고저쩌고라고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확인했던 명령어를 다시 한번 본다면 실제로 RSP라고 해서 스택 포인터 주소가 적혀져 있는 거를 8바이트씩 봤을 때 왼쪽에 보이는 이 주소가 이 스택 주소하고 이제 거의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멀럭을 통해서 할당을 받았던 요 주소값, 예, 주소값. 그래서 이제 멀럭이라고 하는 할당자를 통해서 우리가 얼로케이션을 해서 해당 주소를 1024라고 하는 1kb의 공간에 11을 할당했고 그 주소가 0x5 어쩌고저쩌고 그거를 지금 어떻게 됩니까? info proc 맵핑스라고 해서 봤을 때 힙의 영역에 있는 주소의 그 일부분이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된다면 이제 리얼리눅스라고 하는 그 문자열을요 str cpy에서 카피를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내용을 적게 됐고요. 그 주소가 0x5 어쩌고저쩌고 55 어쩌고저쩌고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스택 공간에 1이 들어간 부분들이 적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그림들과 이 주소 번지 그러니까 VM이라고 해서 적어서 이 주소 번지 부분은요 사실상 논리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고 그 기록이 이쪽 태스크 스트럭트의 MM 스트럭트에 이 VM에다가 기록을 해가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매핑을 해서 쓰는 거는 매핑 테이블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무리 기록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무조건 다 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멀럭이라든지 뉴라든지 배열을 선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일단 VM에 적히지만 정말로 사용해야지만이 여기가 차지가 된다. 그리고 그 차지하는 양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할 때 어떻게 봅니까? 여기서 헬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구동 중이잖아요. 그러면 헬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이 헬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아이디를 여기서도 볼 수 있죠. info proc라고 하게 되면은 프로세스 아이디가 921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921. 그러면은 ps-eo 해가지고 pid common vsz rss에서 921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실제로 가상 주소라고 해서 멀럭이라든지 뉴라든지 할당하는 양이고 실제로 매핑에서 쓰는 양만큼이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적어서 관리가 되는 거는 왼쪽에 적혀져 있는 가상 메모리 양이고요. 매핑에서 쓰는 양만큼이 오른쪽에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게 smem이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smem을 설치를 하시고요. smem을 가지고 만약에 본다면 smem 그리고 요거를 숫자를 보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할당해서 봤을 때 우리가 921이라고 했던 요 프로세스 지금 구동 중인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해서 RSS 그러니까 우리가 매핑에서 쓰는 양만큼을 전체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PSS와 USS라고 해서 공유하고 있는 양을 공유하는 프로세스 숫자만큼을 n분의 1을 해서 고려를 해서 구분한 양, 만큼의 수치, 그리고 유일하게 이 헬로라는 프로세스가 오직 혼자서 사용하는 양, 만큼에 대한 양만 지칭하는 게 USS라는 지칭으로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프로세스라는 게 결국에 공유 메모리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싸잡아서 보는 거는 RSS라면 그런 것들을 조금은 n분의 1을 해서 분산시켜서 확인한 메모리 사용하는 양만큼을 PSS, 그리고 공유하고 있는 건 제외하고 오직 혼자서 사용하는 양만큼을 계산한 게 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SMAP 명령어를 통해서도 디테일하게 메모리를 프로세스별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프로세스별로의 가상 메모리를 세부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사실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내용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가상 메모리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기록해 두는 것과 매핑하는 테이블은 따로 가져가서 구동이 된다는 것을 구분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증명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시스템 핵심 정리 수업을 조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자꾸 명령어로 증명하려고 노력하시고 증명하는 방법을 많이 찾아보시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내용 쌓기가 좀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